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근대사 6강에서 함께하고 있는 박하사탐TV 박하늘입니다. 오늘은 통일신라와 발해 정치사를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정치사 흐름 정확하게 잡으시면, 뼈대를 잡으시면 경제, 사회, 문화 파트 살붙이면서 마무리하실 수가 있겠죠. 통일신라부터는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통일신라, 우리가 삼국시대랑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본격적인 국가의 모습이 갖춰지면서 통일신라, 그리고 발해,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고려, 그리고 조선, 조선도 역시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을 이제 기준으로 조선 전기, 후기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전기, 후기 파트별로 먼저 정치사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정치사. 먼저 정치사를 쭉 잡고 나서 정치사를 잡으신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살붙이는 식으로 이해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화 파트는 시험 전에 문화재 암기를 하는 거, 요 키워드 한번 알려드린 적 있죠. 이 뼈대를 먼저 만들어야지만 경제, 사회가 붙다 보니까 통일신라, 발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부하고 고려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전체 범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치사 뼈대를 잡으신 뒤에 이게 가장 메인이라는 거, 그리고 문제도 60% 이상이 정치사에서 출제하기 때문에요. 왕들의 업적이라던가 통치체제,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통일신라, 발해 정치사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강좌를 좀 나눠서 다음 7강에서 통일신라, 발해 사회, 경제, 문화 파트 다양한 사료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통일신라, 발해 먼저 통일신라부터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왕들의 업적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통일신라, 여러분 종이 항상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통일신라 종이 준비하시고요. 필기, 제가 이제 판서라는 표현을 계속 써서 좀 실수를 했는데요. 제 판서를 꾸준히 들으면서 흐름 파악하신 뒤에 정지 버튼 누르고 나서 이제 필기를 하셔야 두 번 때려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받아쓰기 하면서 들어오지 마세요. 자, 통일신라 하면은 한 10명 정도의 왕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큰 왕의 흐름부터 좀 잡아드릴 건데요. 이 통일신라 전에 신라의 시기 구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신라의 시기 구분. 기본적으로 삼국사기, 김부식이 쓴 우리나라 최고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에서는 신라를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상대, 중대, 그리고 하대, 이렇게 나뉘고 있죠. 이 중대의 시작점은 이 뼈다귀의 품격, 골품제의 나라 신라에서 성골이 없어지고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등장하는 무열왕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대는 무열왕부터, 즉 상대는 박혁거세부터 무열왕 전까지 진덕여왕까지가 상대가 되겠고요. 중대는 무열왕부터 시작을 해서 무열계 진골이 쭉 왕을 하다가 해공왕이 죽을 때까지, 이때까지를 중대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해공왕 이후 마지막 경순왕까지 이렇게 상대, 중대, 하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했죠? 진골이 이제 왕을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진골, 무열계 진골이 왕을 하다가 해공왕이 죽으면서 내물계 진골이 다시 권력을 잡는 이런 식의 구분을 종종 문제 출제를 할 때 활용을 하는, 도움자료로 활용을 하는 내용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열왕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무열왕. 통일신라 바로 직전 그 기틀을 마련했던 무열왕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해야 되겠어요. 무열왕. 최초의 진골 출신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김춘추입니다. 바로 김춘추. 김춘추가 이 대하성에서 딸과 사위가 살해당함으로써 고구려 올라갔다가 나당 동맹을 결성하지 않았습니까? 김춘추의 특징, 나당 동맹 결성 잡고 계셔야 되고요. 나당 동맹. 즉 통일신라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시기에 백제가 멸망합니다. 즉 복수를 하고 죽었죠. 아, 김춘추는 딸과 사위의 복수는 하고 마무리했구나.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별 두 개, 빨간색으로 들어갈게요.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초의 진골 출신 왕.
당연히 왕한테 까부는 진골들이 많겠죠. 동등하니까. 그래서 관리들의 이 비리를 좀 감찰하기 위해서 부서 중에 이 신라는 뒤에 정치사에서 제가 통치체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3개 부서 중에 사정부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 무열왕 때 사정부 설치해요. 이게 뭐라고요? 비리감찰입니다. 비리감찰. 비리감찰. 사정부를 설치했던 무열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문무왕 때 드디어 삼국이 통일이 돼요. 삼국 통일을 완성한 것은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 때였고, 요건 요렇게 키워드를 한번 드려볼게요. 문무를 겸비해서 삼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또 정리하시면 쉽게 들어올 수 있겠죠. 이 키워드입니다. 제 키워드 문무를 겸비해서 삼국을 통일했다. 이거 중요하겠고요. 삼국을 통일한 뒤에 또 한번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설치합니다. 외사정 설치. 흰색이네요. 흰색으로 외사정 설치. 요건 뭐라고요? 지방세력 견제가 되겠어요. 지방세력 견제. 공무원한국사 또는 한능감 고급에서 사정부와 외사정이란 표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문무왕 때 삼국을 통일했지만 여러분, 진골 출신이 지금 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골 출신 왕. 문무왕도 진골입니다. 너도 나도 서로 진골들이 왕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심하다 보니 왕권이 그리 강하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죠. 이게 신라도 그렇고 고려, 조선도 마찬가지인데 나라가 건국이 되거나 이렇게 통일이 됐을 때는 왕권이 약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 왕 때 왕권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게 돼요. 문무왕 뒤에 바로 왕권 강화, 신문왕이 등장하죠. 신문왕. 통일신라에서 가장 많이 이 최다 빈출 왕입니다. 이 신문왕이 정말 중요해요. 별 3개 들어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김흠돌, 김씨죠. 진골이었어요. 김흠돌의 난이 있었고 이를 진압하면서 신문왕이 생각을 하죠. 그래, 이번을 계기로, 이 신문왕이 장인이었거든요. 같은 이제 진골 외척이었고, 이 김흠돌의 난을 계기로, 그래, 진골들 이것들이 뭘 하나 신문을 해서 좀 왕권을 강화해보자. 진골들을 신문하다. 요게 바로 키워드예요. 진골들을 신문하여 왕권을 강화하다. 요거 위에다 좀 써볼게요, 제가. 쉽게 외우시라고. 진골들을 신문하여 왕권을 강화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종 다른 선생님들께서 뭐 뉴스페이퍼 왕, 신문 이러시는데요. 그러면 절대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체제를 정비한 왕,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한능검 또는 구급에서는 만파식적이라는 요 키워드를 좀 줍니다. 만파식적, 요 피리를 불면서 나라를 좀 안정화시킨다라는 거, 이 키워드로 문제 출제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에서 제가 다뤄서 설명드리겠지만 구주오소경, 신라의 이 지방행정, 구주오소경의 정비를 신문왕 때, 즉 삼국이 통일한 뒤에 체제 정비를 안정화시킨 게 신문왕이라는 사실, 이게 좀 중요하겠죠. 구주오소경으로 체제를 좀 정비를 하였고 충성을 가르치며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죠. 충성하면 유교의 덕목, 즉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 국학을 설치하기도 하죠. 국학 설치, 신문왕이 정말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경제사회에서도 또 다루긴 할 텐데요. 왕권을 강화하면서 여기는 지금 사정부죠. 사정부. 집사부가 이 전체 행정을 관리했는데 집사부의 시중, 국무총리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중시라고도 해요. 중시 같은 말로. 집사부의 시중을 엄청나게 끌어올렸고 귀족 대표 있었죠. 상대 등의 힘은 반대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 등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 요거 좀 잡고 계셔야 돼요. 아, 집사부하고 상대 등은 좀 반비례 관계라는 거 중요하겠죠. 이 집사부의 시중, 국무총리의 권한이 강해진다는 것은 왕권이 강해지면 시중의 권한도 강해진다는 거고요. 반대로 상대 등은 약해진다는 거, 요 3가지 같이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무총리, 왕이 직접 임명한 시중은 강해지고 귀족 대표, 화백회의를 이끌었던 상대 등의 힘은 약해지는 시기, 바로 이게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했던 신문왕 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판서한 내용들은 다 문제 출제가 가능합니다. 신문항 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거, 요건 모두 꼼꼼하게 좀 잡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세요. 왕권이 강해지잖아요. 시중도 세지잖아요. 그죠? 왕의 시중을 드는 집사들이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죠. 왕의 시중을 드는 집사들. 아시겠죠? 요 부서들은 왜 우리 이 버풍왕 때 병부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행정부의 각 부서들인데 신라는 13개의 부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13개의 부서를 관할하는 곳이 집사부였고 집사부의 대표가 시중. 직책입니다. 직책. 시중 박하늘 선생 이런 식으로 직책이에요. 시중입니다. 시중. 집사부의 시중 강화. 왕권 강화 신문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왕 뒤에 성덕왕이 등장해요. 원래는 이 세 명의 왕이 가장 메인으로 중요한데 성덕왕이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정전을 실시하게 돼요. 정전. 우리나라에도 정전계가 있었죠. 이 정자가 우물정자예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우물정자 모양. 왜 우리는 휴대폰 번호에 0 옆에 샵 있잖아요. 샵. 샵을 한자로 우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땅을 몇 개로 나눈 건가요? 9개로 나눈 거죠. 그쵸? 그래서 8명의 농민들에게 먹고 살 수 있게 땅을 나눠주고 요 가운데는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서 세금으로 내게 하는, 즉 민생 안정과 재정 확충을 함께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거 지금 정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생 안정과 그리고 재정 확충. 잠깐 제가 버벅거렸네요. 가끔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은 좀 딜레이가 버벅거리는 게 좀 있습니다. 재정 확충. 뒤에 이야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다 보니 잠깐 멈췄어요. 자, 성덕왕의 정전. 백성들을 위한 민생 안정 체계다 보니까 문제 출제할 수가 있겠죠. 그쵸? 성덕왕의 정전. 정전제. 봤죠? 우물정자로 나눴다라는 걸 중요하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왕권이 하락하게 됩니다. 요 경덕왕. 자, 이 신문왕과 경덕왕. 이 둘 사이에서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신라 수조권, 즉 경제 파트에서 다루겠지만 살짝 언급을 좀 해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왕권을 강화하고 지금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관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라의 관리의 등급은 17등급입니다. 17등급. 공무원이 17등급까지 있어요. 자, 공무원이죠. 관리. 자, 그럼 관리들이 정치를 하니까 관리들이 일한 그 대가가 있어야죠.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이루어진 월급을 지급합니다. 매월 월급 들어가죠. 공무원들한테. 우리 관리들에게는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해요. 여러분 꼭 잡고 계셔야 돼요. 수조권. 이건 다음 강의에서 한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서 지금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땅을 준다고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관직 복무 대가로 관리들의 관직 복무 대가로 땅을 준다? 땅 아닙니다. 땅 절대 아니에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땅은 다 왕 거고요. 그죠?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둘 수, 조세조, 권리권, 세금 거둘 권리를 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라의 육품 아찬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찬에 맞는 이 세금 거둘 수 있는 지역을 내주는 거죠. 그럼 제가 그 지역을 가서 자, 나한테 이제 수조권이 있으니 나한테 세금을 내시오.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즉 수조권이 뭐라고요? 세금 거둘 권리입니다. 항상 조선 전기까지는 이렇게 관직복무 대가로 수조권을 지급하고 있고 신라에서의 핵심 단어, 이게 중요해요. 신라는 노급을 지급합니다. 노급. 노급이라는 수조권을 지급하는데 이 노급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요. 세금 거둘 권리예요. 근데 뭘 주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먼저 땅에서 쌀, 토지, 그죠? 토지에 대한 수조권이 있고요. 토지, 쌀을 걷는 거죠. 곡식. 그리고 토지뿐이 아니라 요거예요. 노동력.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를 같이 줘요. 내가 지급받은 이 수조권 지역에 사는 농민들을 데려다가 내 별장을 만들 수도 있고 군사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 엄청난 권한이라는 거죠. 아, 노급에는 토지하고 노동력이 두 가지를 함께 거둘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왕족에게는, 즉 진골들에게는 세습이 되는 수조권, 노급 개념인데 세습이 되는 시급을 지급합니다. 아, 왕족에게는 시급 지급이구나. 이렇게 노급 시급.
노급과 시급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주면 관리들의 힘이 엄청 세지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신문왕은 노급을 폐지하고 뭔가 주긴 줘야 하잖아요. 그죠? 관직복무 대가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관료전. 여러분, 관료전을 월급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돈 아니에요. 땅도 당연히 아니고요. 역시 수조권입니다. 이 관료전도 수조권이고요. 똑같이 단 노급과의 차이점은 단지 토지만, 오직 토지에서만, 토지만, only. 오직 토지만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관료전이었어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함으로써 왕권을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도광 때 다시 노급이 부활하게 돼요. 노급 부활로 이어집니다. 이때 노급 부활. 진골들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성덕왕과 경덕왕의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정전을 지급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고맙겠습니까? 그죠? 정말 성은을 입었다. 왕의 성은을 입었다. 성덕왕. 이렇게 정리하시면 쉬워요. 성은을 입었다. 왕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덕왕은 이렇게 볼까요? 이 경자를 왕권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노급이 부활했다. 가벼워진 왕권. 이렇게 볼게요. 가벼워진 왕권. 이렇게 보면 또 노급 부활 하나 알 수 있겠습니다. 왕권 어떻게 됐다고요? 노급이 부활하면서 다시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신문왕 때 강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덕왕 때 왕권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경덕왕을 지나서 해공왕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요. 해공왕이 12살 때 피살당합니다. 12세 어린 해공왕이 피살당함으로써 드디어 이 무열왕 때부터 이어져온 무열계 진골시대가 끝이 나고 말죠. 신라 중대는 바로 여기까지가 되겠어요. 왕권이 약하니까 왕이 죽으면서 통일신라 중기가 끝났구나. 하대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0년간 무려 왕이 20여 명이나 즉위를 합니다. 왕이 계속해서 어때요?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해공왕이 죽고 나서 20여 명의 왕이 계속 바뀐다라는 특징,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공왕 뒤에 원성왕이 등장해요. 원성왕. 이때는 이제 왕권과는 좀 개념은 다르지만 우리 왜 신라는 골품제, 이 뼈다귀의 품격 제도로 운영돼서 진골이면 계속 승진하잖아요. 근데 관직 승진 시험을 보게 돼요. 관리 승진 시험. 독서 3품과를 실시하게 됩니다. 요거 하나 알고 갈게요. 독서 3품과. 이거 뭐라고요? 이거는 과거제가 아니에요. 관리들이 유교적 학식을 시험해서 승진을 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관리 승진제도. 과거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들이 유교적 학식을 얼마나 배웠나, 공부했나 파악하는 시험인데 진골들이 좋아했겠어요? 엄청 싫어했겠죠. 누가 공부하는 거 좋아해? 그죠? 시험을 봐서 올라가야 되니 얼마나 원성이 자자했겠습니까? 원성이 자자했네요. 원성왕입니다. 원성이 자자했다 해서 원성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성왕 뒤에 요 밑으로 내려올게요. 헌덕왕이 즉위를 해요. 헌덕왕. 요때부터 드디어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헌 들어가죠. 김헌창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진골들의 왕위 다툼. 신라가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진골들의 왕위 다툼. 김헌창의 난이 있었던 헌덕왕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나쁜 여왕이 하나 등장합니다. 진성여왕이 등장해요. 진성여왕. 진성여왕. 이때는 이제 농민봉기까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성여왕 때 원종애노의 난이 일어나요. 농민봉기. 왜요? 노급이 부활했잖아요. 세금을 하도 착취를 많이 하고 진골들이 왕위 다툼에서 힘을 더 키우기 위해 자신들의 욕심을 막 끌어오는 거죠. 그죠? 농민들을 끌어올리면서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원망스러워하는 원종, 그리고 슬퍼하는 애노, 원종의 뇌난,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진골들의 왕위 다툼과 함께 농민봉기가 터져나온 거죠. 문제는 바로 이 시기에 아주 비운의 육두품,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정말 똑똑했던 천재 육두품 최치원이 활동했던 시기예요.
최치원의 경우에는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가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였거든요. 외국인 대상 관리 채용 시험이 있었어요. 당나라 빈공과까지 합격했던 인물인데, 빈공과 굉장히 고위직으로 있다가 난 신라 사람이니 신라를 위해 살겠다. 사표를 던지고 신라로 옵니다. 앞불싸 왔더니 왕이 진성여 왕이네.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막 착취하는 걸 지켜보다가 큰 뜻을 접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와 바닷가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똑똑했던 인물이었는데요. 그 바닷가 이름이 최치원의 호를 따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피서로 많이 가는 바로 부산의 그 바닷가, 해운대입니다. 해운 최치원 선생이에요. 그래서 해운대를 가보시면은 최치원 선생 동상이 있는 곳도 있고요. 최치원과 관련된 이 문화재들을 잘 이렇게 보존을 해서 여러분께 이제 보여주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이제 육두품. 여기서는 이제 최치원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육두품이 신분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거. 요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순왕 때 후백제, 후삼국, 후백제 후고구려가 등장하면서 후삼국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신라는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통일신라에서 중요한 왕들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무열왕 김춘추, 진골 출신 왕, 무열왕의 정리, 최초의 진골 출신 왕, 문무왕, 문무를 겸비하여 삼국을 통일했다. 문무왕의 특징, 외사정 설치 하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신문왕이 제일 메인이죠. 별 3개. 가장 최다 빈출,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 김음도래난을 진압했고 만파식적 요거 자료로 많이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라의 지방행정 구주호소경을 정비했고요. 학교, 국학을 세웠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 집사부의 시중이 강해지고 상대 등은 약해졌다라는 거. 그와 함께 노급해지 관료전 지급. 경제 파트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그리고 성덕왕 때 정전 지급, 성은을 입었다. 경동왕 때 왕권이 가벼워지면서 다시 노급이 부활하고 해공왕이 죽음으로써 통일신라 중대 무열계 진골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150년간 20명 넘게 왕이 계속 바뀌게 되면서 원성왕 때 독서산품과 헌덕왕 때 진골들의 왕이 다툼 김원창의 난, 진성여왕 때 농민봉기 원종의 뇌난, 경순왕 때 후삼국이 성립되면서 왕건에 의해 신라 멸망까지 흐름을 한번 파악해봤어요. 자, 여러분 이 필기 한번 쭉 해주시고요. 이 흐름에 맞추어서 신라의 정치사 칠판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체 최피디님 다 들어가나요? 아, 좋네요. 여러분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잠깐 내려갈게요, 제가. 자, 눌러주시고 필기하고 오겠습니다. 다 아셨죠? 자, 칠판 정리하고 이어서 정치 파트 좀 더 자세하게 통치체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었던 무열왕부터 그리고 멸망했던 경순왕까지 10명의 왕으로 전체 흐름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각각 왕들의 특징, 문제 출제하는 최다 빈출 왕까지 특히 신문왕 중요하게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신라의 뼈대잡기 시스템입니다. 신라의 통치체제, 지방행정, 군사제도, 교육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암기, 그대로 암기하시면 안 되고 숙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한 뒤에 제가 쉽게 외우는 또 키워드 드리니까 쉽게 암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해가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통일신라. 앞서 왕들의 정리는 이 무열왕부터 시작을 했지만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문무왕 때 삼국이 통일됐죠. 676년에 통일이 돼서요. 경순왕이 고려 왕건에게 투항하기까지 935년에 투항하기까지 약 250년 동안 존재한 나라입니다. 그쵸? 왕들의 특징 기억하셔야 돼요.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가장 핵심이 트리오 왕들, 이 3명 정리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이 신라의 통치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체제. 자, 대한민국하고 비교해보시면 가장 쉽겠어요.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죠. 대통령이 있고 그 아래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가 뭐 교육부, 그리고 뭐 국방부, 건설교통부, 여성가족부,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까? 기획재정부, 여러 부서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대한민국 행정이 돌아가는 것처럼 신라의 통치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여기 이제 왕이 있겠죠. 왕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래 시중이 있다고 했어요. 시중.
국무총리라고 했죠. 국무총리. 노란색으로 써볼까요? 국무총리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 시중에 관할하는 부서가 13개 부서 중에 가장 대빵이 되는 집사부였습니다. 집사부. 집사부의 시중이 전체 행정을 관할하고 있고 집사부 등 13개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뭐 병부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국방부, 병부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사정부도 여기 포함됩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부서 이름 전혀 묻지 않아요. 집사부와 시중이 보이면 왕권강화 신문왕때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들을 견제하는 세력이 바로 귀족이 있죠. 귀족. 마치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가 있는 것처럼 귀족들이 화백회의를 이끌고 있어요. 화백회의. 그리고 화백회의 의장이 상대등이었죠. 상대등. 상대등과 시중은 반비례 관계고 서로 견제하는 관계라는 거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부 등 13개의 부서로 통치체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방행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 최 PD님이 CG 처리 쫙 해서 지도랑 함께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 지방행정 대한민국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옆에 별표 해가지고 따로 대한민국을 써볼게요. 자,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반도입니다.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가 전체 영토죠. 근데 여기 휴전선이 있다 보니까 휴전선 아래가 실제 우리가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8도로 구성되어 있죠. 경기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8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쵸? 경기, 이거 제가 완전 잘못했는데 이건 너무 대충한 것 같고요. 제대로. 여러분 이거 일부러 제가 남한만 좀 크게 그린 겁니다. 그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8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도 다음에 특별시가 있습니다. 특별시, 1특별시. 그리고 6개의 광역시가 있고요. 특별자치시도 있고, 그죠? 시가 있고, 그 다음 뭡니까? 구가 있고, 그 다음 동개념. 이렇게 되죠. 그죠? 시구동. 지방으로 갈 경우에는 군, 읍, 면, 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행정 개념이라면, 신라도 똑같이 정리를 해야 되겠죠. 똑같아요, 여러분. 신라. 옆에 띄어져 있는 지도와 함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먼저 우리는 이게 휴전선부터 시작이라면, 대동강 이북 지역을 다 줬잖아요. 누구한테? 당나라한테 줘서 영토가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서 대동강부터 원산만 이남 굉장히 작은 영토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영토를 9개로 나눠놨어요. 대한민국이 8도라면 신라는 9개, 구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무슨 땡땡도, 여긴 땡땡주, 한주 뭐 이런 식으로 주라는 개념으로 9개의 덩어리로 나눠놨고요. 이 구주는 고구려 지역에 3개, 백제 쪽에 3개, 신라 쪽에 3개, 이렇게 3주로 나눠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광역시가 있는 것처럼 5개의 큰 도시가 있고 작은 서울이란 뜻으로 5소경을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지금 옆에서 빛나고 있죠? 5소경. 6광역시, 광역시급이에요. 이 5소경의 특징은 수도가 어디 있어요? 수도 금성, 지금의 경주, 구석탱이에 박혀 있잖아요. 그죠?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요. 균형 발전을 위해 5소경을 설치하고 있고, 두 번째,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구주 5소경을 설치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신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내신으로 나오니까 노란색 정확히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통치체제, 두 번째가 지방행정. 다음 3번째로 가볼게요. 3번째는 오늘 판서가 좀 엉망이긴 한데 여러분 좀 최대한 쉽게 이해해 드리려고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제도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별표 치고 대한민국 먼저 갑니다.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죠? 바로 서울이죠. 서울을 지키는 부대를 수도방위사령부라고 해요. 수도방위사령부. 수도를 바로 중앙이라 하여 중앙군이라고 하죠. 우리는 중앙군. 수방사. 그리고 지방군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방에 있는 군대는 전국에 다 있어야죠. 그죠? 플러스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휴전선 근처, 강원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장 많은 군부대가 이렇게 포진이 돼 있죠. 신라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쵸? 신라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얘는 좀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다면 얘는 좀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자, 대한민국이 욕을 하면 이제 신라입니다. 신라. 바로 구주오소경 아래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 군사제도가. 역시 대한민국처럼 중앙군이 따로 있죠. 중앙군. 어딜까요? 수도를 지켜야죠. 수도. 수도를 지키는 부대를 구서당이라고 합니다. 구서당. 구서당. 이 구서당이 구성되어 있는 이 인원을 봤더니 옛날 고구려인, 그리고 옛날 백제인, 그리고 심지어 말갈인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바로 민족 융합을 도모하고자 옛 고구려 백제 말갈인을 함께 구성해 놨고, 지방군의 경우에는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전국에 다 있어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국경선, 북쪽에 있는 국경선, 한주입니다. 한주. 우린 강원도라면 신라는 한주예요. 그럼 전국을 몇 개로 나눠놨어요? 9개잖아. 그죠? 9주에 하나씩, 그리고 한 주에 하나 더. 중요하니까. 더하면 몇이에요, 여러분? 10개 되죠. 바로 10정입니다. 10정. 아, 신라의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10정. 이렇게 들어가죠. 뒤에 제가 사회경제문화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할 텐데, 거기에는 이제 선종사찰 구산선문까지 나옵니다. 구를 사랑한 신라. 정말 암기가 덜 되거나 급하신 분들은 구 보이면 대부분 신라입니다. 구주오소경, 구서당 10정. 구를 사랑한 신라. 구. 제가 또 수동으로 효과음 넣으려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죠? 구주오소경. 이런 거, 최표님, 그 에코 처리 안 됩니까? 구를 사랑한 신라. 네, 잊지 마시라고.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치체제, 지방행정, 군사제도 살펴봤고요. 교육제도 한번 볼게요. 우리 신문항 기억나시죠? 신문항. 당연히 유학을 공부했고, 유학 공부했고요. 유학을 할 수 있는 학교 국학을 설치했습니다. 국학 설치. 자, 통치체제, 지방행정, 군사제도, 교육제도 살펴봤고, 관리등용제도. 뭐예요, 이거? 신라의 특징, 뼈다귀의 품격. 골품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특이사항으로 원성왕의 독서 3품과, 이건 뭐다? 얘는 관리 승진시험. 하지만 크게 발전하진 못하고 없어지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네, 이 시스템, 통일신라의 시스템까지 정리를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발해 왕들의 특징과 발해 시스템 자세하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신라의 모든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뭐 적고적의난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은 뭐 조금 제가 생략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나눠드린 이 PDF 파일 교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시고요. 뼈대만 확실하게 잡으셔도 충분히 신라 파트 놓치지 않고 물 셀 틈 없이 완벽하게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강의에서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힘이 됩니다. 댓글 많이 써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